안녕하세요. 보험 이제는 알고 가입하자. 아는 사람의 보험 스토리의 장동빈 설계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 중에서는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임신 중에 있는 태아에게 가입하는 보험을 태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험을 가입하든지 말든지는 곧 태어날 자녀의 건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태아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자녀가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험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을 위해 가입한 보험도 없을 확률이 높은데요. 보험료가 얼마나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어. 왜 굳이 가입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태아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분들은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맘카페를 보면 태아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과 이 태아보험이 꼭 필요하다며 홍보를 하는 보험 설계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 꼭 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역시 두 가지로 갈라지겠죠? 결국은 본인의 선택인데요.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것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의 경우 여러 보장들과 특히 태아 특약의 경우는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22주 6일차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후회할 것 같다면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이 세 번째는 나는 보험이 없이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게 되거나 이 선천 질환이 있다면 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정서적인 영향과 이 경제적인 영향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마음이 아프고 미래가 걱정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치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 비용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로는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걱정되지 않으신다면 태아보험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기형아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이 늦거나 장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한 부분들도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되실 텐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불필요하거나 지금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보험을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보험은 공짜가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분명한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마다 소비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취향이나 감성이라는 말로 소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 없든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했던 고객님들을 봐도 누가 봐도 돈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보험료는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비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배우자분과 잘 조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또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또 5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주변 사람의 의견도 무시할 수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걱정이 없고 또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신다면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기준에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준비할 때도 합리적으로 실속 있게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태아보험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 먼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고 발품을 팔면 여러 설계사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 네이버나 유튜브에 이 태아보험 필수 특약, 불필요 특약 이렇게 검색해만 보셔도 수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믿을만해 보이는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맥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설계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알아보고 준비하다 보면 궁금한 내용이 하나씩 생길 텐데요. 그럴 때마다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태아보험 상담을 받다 보면 이 보험 견적을 받아보실 텐데요. 태아보험이 처음이신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거는 왜 저런 건지 물어보세요.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찜찜함을 없애고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번째로는 주변에 태아보험을 가입한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소희 엄마는 어떻게 준비했어? 동욱이 엄마는 태아보험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실제로 가입한 후기와 믿을 만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경우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충분히 고민했다면 자신의 주관을 믿고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적당한 판단으로 결정을 했다면 돌아보지 마시고 출산과 육아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예비 부모님들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 궁금한 점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카톡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